안녕하세요, 하마쌤, 로미쌤. 네, 안녕하세요. 목동아이스트 원장 하정범입니다. 하마쌤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대치인재원의 손아름 로미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두 분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 근래는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하는데요. 예, 그 예. 학생들은 이제 중1 자유학기제가 끝나고 아, 본격적으로 약간 중학교 같은 그 과정인데 예, 진로적으로 보면 2학년 때 크게 이제 고등학교군이 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뭐 영재 과고 쪽으로 가는 좀 학교 쪽으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자사고나 아니면 문이과를 아직 선택을 못 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일반고로 가는 게 좋은지 2학년 되는 이 겨울방학 때 질문이 좀 많이 나오고요. 고등학교 선택 부분 때문에 네네. 그게 질문들이 예비 중2. 그러니까 예, 이제 2년을 1학년이 준비할 그래서 학생들. 1학년이 예. 끝나고 그 질문이 제일 많이 있고요. 어떻게 답을 주세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이제 과목이라든지 예, 그 아이의 성향을 뭐 봐야 되는데 예, 예. 그 자유학기제라는 취지 때문에 예. 엄마들도 쉽게는 요새는 답을 안 주신다는 거군요. 약간 성적도 보고요. 예, 또 예, 예, 약간 이제 이공계 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예. 아이들이 준비가 됐냐 안 됐냐로 좀 또 보다 보니까 좀 어머님들하고 그런 대화를 많이 예.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다소 현재는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네, 또 네. 준비를 했을 때 잘할 만한 학생들은 또 준비를 그렇죠. 시키시기도 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예. 가장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준비는 덜 됐는데 목표는 또 높아지면 그거를 또 또 뒤늦게 약간 잘하는 잘해야 학생들도 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로미 쌤은 어떤 질문을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는 이제 초등 저학년군과 또 고학년군이 선명하게 사무타를 나누어지죠. 네. 근데 이제 저학년은 아무래도 이제 수학이나 그다음에 실험과학, 예. 요새 체험 이런 아. 것들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년 1년 동안 뭘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답을 구하려고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수연사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과학 실험을 한다면은 예. 뭐 아이들이 스스로 뭐 보고서를 간단하게라도 만드는 수준까지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관찰 위주로 해도 상관이 없겠느냐 예. 이런 1년에 좀 로드맵을 좀 짜줬으면 하는 것들이 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학년은 이번 좀 특이한 게 제가 평소에 많이 받지 못했던 질문을 요새 받고 있거든요. 예. 궁금하네요. 이번에 예. 수능에서 언어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국어가. 그러니까 원래 좀 특히 이과 쪽 지망하는 친구들은 국어보다는 아무래도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1이 자유학년제다 보니까 내신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서 그때 이제 수과학을 좀 많이 달리려는 흐름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쪽 위주로만 거의 물어보셨는데 지금은 국어를 어떻게 예. 무엇을 먼저 시작하는 게 좋겠느냐. 흔히 말하는 독서 토론 학원을 다녀볼까요? 아니면 논술을 좀 시작을 해볼까요? 아니면 입시 국어를 하는 초등학교 예. 학원도 있더라고요. 아, 입시 국어를 하는 네, 학원이네요. 그래서 수능 지문과 같은 것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문법을 공부하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뭐 주말에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질문들이 요새 굉장히 많으세요. 그게 그래서 상당히 약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국어를 안 하셨던 분들이라 네, 대치동 흐름 자체가 그렇게라도 하는 네, 게 그렇게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감사하고요. 예. 일단 겨울은 또 여름 방학이랑 사뭇 다르게 예. 내년 1년 농사에 대한 관심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것인가 예. 아이들이 이렇게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예.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커리를 또 로드맵을 잡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테스트도 예. 많이 보고요. 예. 네. 테스트도 많이 보고요가 제일 반가우신 것 네. 같습니다. 하마쌤 중등에서는 이 수능 국어 때문에 여파가 좀 있나요? 어떤가요? 많죠. 근데 그 국어는 예. 뭐 작년 뭐 재작년부터 좀 그렇죠. 어렵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올 한 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냥 당연히 이제 국어는 해야 되는 과목으로는 그러니까 중학교는 되는 거죠. 예. 지진에 대한 여파가 초등까지 초등까지, 왔다라고 네. 하면 예. 중등은 사실은 지금 약간 벌써 된 거죠. 중진 정도 예. 네.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등까지는 안 내려갔는데 예. 지금까지 중등까지는 내려왔었죠. 그래서 예. 작년도도 그러고 요새는 뭐 워낙 국어 학습에 대해서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예.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들 선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입시 국어적인 건데 그 중학교 때는 가장 핵심이 그 비문학적인 그러니까 이제 독서라는 영역인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이제 책을 읽는 방식이나 이런 뭐 도서 추천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 예. 지금은 조금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바뀌는 게 그 비판적 글 읽기라고 해서 그 글을 읽는 방식에 대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문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지문이 길은 그 나왔을 때 그걸 얼마나 비판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그거를 판단하게 하느냐.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비판적 글 읽기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데 예. 그 문화가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워낙 문법, 뭐 문학 이런 예. 쪽으로 많이 갔다면 요새는 비문학적인 부분에서도 까지도 독해 능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가는 예. 그런 조금 합리적인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하마쌤 만족스러운 방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 중학생들에게 방학 계획을 세운다. 꼭 고려해야 될 점 1, 2, 3 이런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목적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예. 이제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도 그러고 2학년 네. 올라가는 아이들도 그러고 실제로는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도 이제 대입적인 것도 보고 그다음에 어느 고등학교로 선택할 건지에 대한 목표점을 좀 잡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표를 잡을 때 아이들이 직업군에 대해서 이제 요새는 많이 고민을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네, 근데 예전에는 되게 막연하게 이제 요새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의사가 되고 싶다. 끝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 구체적으로 하면 의사가 됐을 때 뭐 어떻게 될 거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런 내용들이 좀 구체성을 좀 잃어버리는 아.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겨울 방학이 되면 이제 부모님들과도 같이 대화를 말을 잘 못하는 거 아닌가요? 말을 못하는 것보다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 눈치 보는 것 아, 같아요. 눈치 그러니까 보는 거. 그러니까 예. 방학 때 뭔가 부모님들하고 이제 많이 예. 시간을 보내는데 아, 막연히 그냥 의사 네. 되고 싶다. 근데 예. 뭐 직업군을 뭐 만화가 되겠다 이러면은 이제 네. 부모님들한테 많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웹툰 작가 이런 거 고등학생들 많이 좋아해요. 예 요새 많이 요새 보면은 이제 이제 음악 쪽이라든지 예, 예. 뭐 춤추는 아이들도 꽤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되면 이제 또 그런 부모님들이 꿈은 괄호하고 써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직업군에 대해서 조금 어머님들하고 아버님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고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이나 학과를 막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은 중학생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선택하는 거가 더 현실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학교군을 좀 설정을 하고 그 네. 목표를 잡는 거에 네. 좀 초점을 많이 네. 맞추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진로나 직업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자 그럼 이것을 고려할 때는 방학 계획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이제 진로적인 거를 봤을 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를 선택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예. 이제 입학 과정으로 변화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것들을 점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만약에 뭐 내가 이 고등학교로 가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그 고등학교에서 나를 이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고등학교인가? 그러니까 뽑아줄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입학을 고려하는 경우하고 예. 입학한 다음에도 잘해야 되는 예. 게 이 두 가지를 예. 충족해야 되는 걸 예.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유형을 네.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고등학교 유형이 결정됐다라면 진학 후에 대한 그렇죠. 계획도. 그러니까 입학을 하는 것도 되게 예. 중요한데 예. 입학한 다음에도 또 좋은 대학을 자기가 네. 명확하게 그 직업군을 네. 가질 수 있도록 해야 그런 되니까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첫 번째 이거부터 해라라고 하시면은 어떤 걸 제안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결정을 못한 아이들은 그 학교군에 대해서 잘 모를 예. 경우가 있어갖고요. 그 학교를 직접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실제로 그 학교를 견학 그렇죠. 판단. 견학을 하는 거죠. 예. 이게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음, 아이들이 그냥 명확하게 뭐 상상고다 예. 이러면은 뭐 좋은 학교라고 들었긴 했는데 예. 실제 보는 거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한번 갔다 와라. 겨울방학 기간이 기니까 예. 상당히 의미 있겠네요. 네, 그래서 학교를 한번 갔다 온 아이들이 이제 동기부여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민사고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자기가 이게 내가 진짜 가고 싶은구나라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자기를 많이 만들고요. 예. 그거가 된 학생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동기부여도 그렇지만 너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또 예. 체크해야 되니까 뭐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예. 나누고 있습니다. 로미 쌤, 네. 초등학생의 경우도 계획이 좀 중요하잖아요. 어떤 점 고려하면 좋을까요?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방학 때 초등학생들은 뭔가 새로운 거를 흡수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방학 때 오히려 네,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소위 학원을 다닌다 학교 예, 예. 외에 그러면은 오후 타임에 보통 학원을 계속 다니면서 네, 다니니까.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시간을 갖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방학이라고 해서 어머님들이 아까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물 셀 틈 없는 계획을 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집에 있는 걸 보기 싫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오전이나 이럴 때 막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뭔가 영어도 이걸 시켜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아이가 지금 수학을 뭘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들 뭐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너무 소위 말하는 투머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아이들이 뭔가 바쁘게 방학을 보낸 것 같은데 실질 뭐 남는 건 그닥 많지 않은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방학 때 보통의 아이들이 이렇게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학기 중에 했던 것들 중에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완하는 시기로 쓰면서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배운 거를 자기 걸로 습득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담아내는 것보다 덜어내는 거를 조금 고려하셔라.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까 그 중등에서 아이들 견학하거나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예. 초등 아이들은 그 진로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 부모님이 주입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넌 나중에 뭐가 돼야 돼, 어딜 가야 돼 안 와도 될 이러면서. 거야. 네. 근데 아이들이 자기의 흥미나 적성을 좀 잘 알 수 있도록 어떤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체험 활동을 한다든지 네. 부모님과 함께 그다음에 독서를 하더라도 양에 치우치는 독서가 아니라 그 독서를 하고 나서 부모님과 대화를 해본다든지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런 좀 활동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는 학과 공부에만 그런 방학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 학년마다도 비중을 두어야 될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초등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모두 다 다를 것 같은데 네. 초등학생들의 좀 장황할 수 있겠지만 학년마다 그래도 이 점은 겨울방학 때 좀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이들마다 워낙 차이가 있긴 하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은 저는 과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국어에서는 글을 읽고 그 글에서 호기심을 느끼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책을 되게 많이 읽었다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기는 몇 권을 읽었다. 그리고 요새 어머님들이 뭐 집에 1000권 읽으면 스티커 붙이는 뭐 이런 것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1000개의 스티커를 다 붙이면 멋진 나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아이들이 권수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좀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관련된 것들을 요새 유튜브나 영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잘 찾아요. 어린 아이들도. 그래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탐독하고 하는 것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도서 관련된 이야기가 유튜브에 있는 거예요? 네, 도서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은하계에 대한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은하계에 대해서 그냥 유튜브에 은하계라고 검색만 하면은 국내외에 많은 그런 영상들 소개하는 영상이나 그다음에 뭐 상상 이런에 관련된 영상도 뜨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하나의 지식을 얻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된 걸로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학년 때는 어떤 아카데믹하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 방면으로도 지식을 탐독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국어 공부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호한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확장시켜가는 방식의 공부.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찾는 것도 많은데 워낙 이제 걸러지지 않은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근데 유튜브는 이제 다큐멘터리 특히 이쪽에서는 다큐멘터리 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자막도 훌륭하게 달린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수학 그 연산에서의 양감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양감이라면은 그 양적인 감각?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하마쌤한테 문제를 냈어요. 지금 그래서 해보시죠. 15 자 그러면 15 더하기 9다 이러면은 얼마가 되죠?
24? 네, 24죠. 예. 떨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암산이 됩니다. 제가. 네. 근데 아이들한테 15 더하기 9를 이제 받아 올림을 배웠다 그래서 예. 15 더하기 9를 냈더니 답이 14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받아 올림 하다가 일자리가 좀 겹쳐져서 그려졌던 것 같아요. 1 위에 또 예. 1이.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14라고 썼는데 예. 이게 양적인 감각이 있다면은 15에 10에 가까운 네. 값이 더해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20이 네. 넘어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네.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기술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연산을 기계적으로만 한 거네요. 네. 예, 생각을 안 그러니까 하고. 이거를 똑같이 연산을 잘한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비교를 해보면 저학년 때는 한쪽은 양감이 뛰어난 아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단순히 양감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우리가 과학 실험할 때처럼 가설을 세우고 예상을 하고 이 정도가 될 거야라고. 그리고 실제 측정을 해보고 검토하는 과정까지가 되는 거고요. 이 친구는 그냥 기호로서 굉장히 스킬만 습득한 예.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난 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오셔서 맞아요. 이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산의 학습량이 늘리는 것보다는 부모님께서 네. 연산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양감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심화서술형 문항이라는 거, 예. 심화서술형 문항이라는 거는 글을 읽어내야 되거든요. 아, 이 상황이 얘랑 더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인지해야 예. 식을 세우고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건데 양감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님들은 막 심화서술형 문항도 자유자재로 풀어내길 원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길 원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직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학년군에서는 반드시 좀 수에서의 양감을 예. 키웠으면 좋겠고요. 네,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굉장히 커져요. 예. 예. 그래서 선행이 소위 좀 빠르고 좀 그런 친구들이 있고요. 이거는 제 판단에는 사실은 네. 거의 95% 그냥 시작했던 시점의 차이만 네.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도 그게 맞나요? 하고 예. 시작했던 시점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았더라도 아이가 이제 언어 능력이 뛰어나거나 이해 능력이 뛰어난 경우에는 사실 뭐 연산은 요새 많이들 시키시잖아요. 수학 네. 교과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때는 좀 뒤늦게 시작했더라도 빠르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선행을 좀 빠르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점검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겨울에.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지금 계속해서 과정을 가도 괜찮은 친구인지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영역별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선행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전혀 불안해하지 말고 그 현행을 심화하는 것에 좀 방학 동안 시기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네. 서 있는 곳에 그 다리를 단단하게 네. 예,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중학생들도 사실은 뭐 이제 예비 중1이다. 중학교 1학년이 된다. 2, 3학년이 된다. 차이가 클 것 같아요, 원장님. 그렇죠. 예. 근데 초등하고 좀 다른 점은 그 두 마리를 다 잡아야 돼요. 아, 그런가요? 자, 우선 그 두 마리가 뭔지부터 알려주세요. 그 땅이 좀 무너져도 예. 거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아, 이제 저희가 음. 심화라고 하고요. 서 있는 다리가 좁아진다고 예, 하더라도 예. 일단 심화는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예. 달려줘야죠. 다리도 아, 예. 놓으면서 심화를 해야지. 아, 예. 그 다리만 놓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가장 큰 거는 멀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게 좀 많아지는 거죠. 예. 학교에서의 내신이라든지 이런 걸 다져주는 작업들. 그러니까 자기의 스펙들이 나오니까요. 예. 그 다음에 당연히 뭐 교과 선행적인 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거기에다가 비교과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사실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중학교 때도 뭐 과도한 선행이 네. 필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학년 때는 어머님들의 입김들이 그 아이의 그 위치를 판단해 준다면 중학교 예. 올라가면 이제 학생들의 역량이 발휘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되다 보니까 예. 어머님들이 좀 답답해하는 거죠. 그래서 음. 학년별로는 엄마들은 달려가고 싶은데 아이들은 멈춰 있으니까 예. 이제 초등학교 때는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예.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뭐 생활적 관리도 좀 되게 중요하고요. 음.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예. 그런 아이들은 이제
마음이 그래도 조금 갇혀져 있죠. 예. 한번 자기가 고3이 된다는 예. 느낌으로 그 변화가 좀 일어나기 그런 시작하고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학 입시나 이런 부담감이 없는 마지막 한 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고등학교 생활을 미리 해본다라는 측면이나 그렇죠. 예. 이런 부분으로 이제 미리 시행착오를 전부 다 해볼 수 있게 해보면은 예. 상당히 중3 시기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예,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중3이 뭐 흔히 이제 고3 같은 중3, 뭐 중딩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걸 한번 거쳤던 아이들은 고3병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 실제 네. 고등에서 많이 봅니다. 예, 그래서 예. 중학교 3학년 시기가 되면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이제 고3 같은 중3을 하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한 번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요. 예.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그 어떤 학생들이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이제 처음으로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이제 설레일 때가 되거든요. 네. 근데 어머님들이 이제 고민인 거죠. 지금까지는 초등학생이었는데 네. 중학교가 되면 뭐 하나요? 이러고 이제 네. 계속 물어보면서 엄마들이 더 불안해요. 예. 왜냐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군대 되지? 보는 거. 예. 그래도 뭐 방학에 지금 이렇게 떨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근데 요 근래는 조금은 편해진 것 같아요. 애들은 좀 편해요. 예. 그런 들어가자마자 압박감이 없고. 자유학기제니까 네. 예. 예비 중일에 대해서는 로미 쌤도 해주실 이야기가 좀 그러니까 있으실 또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진짜 지역적으로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대치는 수행 평가가 있긴 하지만 거의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시기를 활용해서 바짝 당겨야 된다는 인식이 또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기회다. 네. 근데 다 그리고 그래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예. 목동도 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재고나 과고를 중2 때 본격적으로 이제 실전반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봄 여름 사이에. 예. 그러니까 그거를 도전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6학년 가을부터는 예비 중등의 마음으로 뭔가 막판 뒤집기를 한다는 심정으로 되게 절실하게 굉장히 무언가를 많이 하시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요. 이제 중1 올라갈 때쯤 되면은 모두 해야 되고 너무 많아진 거죠. 네, 분위기가 좀 네.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요새 흐름이 초육이 중1이 돼버렸어요. 네. 초육이 중일이 됐다는 예, 건 예. 무슨 그러니까 의미인가요? 초등을 5학년이라고 많이 끝내요. 네, 5학년에는 초등 과정이 이제 초등으로서는 끝나는 거고 6학년부터 이제 중학생 이런 느낌이 그 이야기는 제가 아직도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서 내일 더 여쭙고 네. 좀 궁금증을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초등학생의 겨울방학은 로미 쌤께서는 지나간 과정에 대해서 보완을 조금 더 비중을 두었으면은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중학생 겨울방학은 하마 쌤께서 진로나 직업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해주셨습니다. 내일도 하마 쌤, 로미 쌤 두 분 선생님과 함께 초중학생 따뜻한 겨울나기 주제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